수요일 코스피 지수는 1.02%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2.1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9일 연중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에 이틀째 반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적인 변수가 아직은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요. 1차적인 충격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반등이 나온 이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까지도 외국인들은 매도세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셀트리온 역시 이틀째 양봉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플러스 1.15% 상승세입니다. 제약은 연중 최저치 기록 이후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와 동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사주는 오늘 3만 주 매수를 하면서 이제 9만 7천여 주가 남았고요. 외국인들은 29억의 매도, 기관들은 6억의 매도를 보였고요. 제약은 외국인들은 3억의 매수, 기관들은 6억의 매도를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셀트리온은 지난 12월 4일이죠. 즉 12월 3일날 밤에 계엄령이 나왔기 때문에요. 12월 4일부터 해서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죠. 시장이 급락했던 9일날도 매수였고요. 화요일도 매수를 보이고 오늘은 소폭의 매도가 나타난 상황이죠. 기관들 역시 4일, 5일은 팔았지만요. 그 이후부터는 3일 매수 이후에 오늘 소폭의 매도가 나타난 것이죠. 정치적 변수 발생 이후 셀트리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나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이 연이틀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의 기대감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요.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반등 이후 상황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치적인 변수에 따른 향후 시나리오 이런 측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지난 9일날 나온 NH투자증권의 한국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이런 보고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NH투자증권에서는요.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냐 이런 측면인데요. 코스피 전망은 지난번에 25년에 대한 전망치를 미리 내놨는데요. 그 전망치와 크게 다르진 않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정치적 변수와 더불어서 내년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일단 PBR을 0.82배로 보는 2250포인트 선까지도 최악으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 반등세가 나오면서 내년에는 2850선 즉 퍼로 봤을 때는 9.8배 수준의 고점이 예상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번에 기록했던 2360선이 과연 바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반등 이후 한 번 더 밀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은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 내년 2월, 3월 이때쯤 가야만 바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되는 것이고 바닥의 지수는 2250선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상황 정리 및 향후 시나리오를 살펴보게 되면요. 현 시점이 요 시점이 되는데요. 14일 토요일날 탄핵안을 재표결을 하기로 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게 되면요. 심의기간이 180일입니다. 6월 이전에는 마무리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재선 역시 8월 이전에는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물론 탄핵이 통과되었을 때의 시나리오가 되겠는데요. 과거에 보시면은 수에서 결정나는 기간이 3개월, 2개월 이렇게 됐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하게 된다면 좀 빨리 끝낼 가능성 2개월 내로 끝낸다 이렇게 본다면요. 내년 2월 내지는 3월에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4월 내지는 5월에 대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번에 탄핵안이 됐을 때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는 하야하는 시나리오죠. 내년 2월에 하야를 해서 4월에 대선을 치르거나 아니면 3월에 하야를 해서 5월에 대선을 치르거나 그래서 탄핵으로 가느냐 하야로 가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되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 가든 간에 시기적으로 이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하고 결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뭐든지 결정이 되는 시점 이런 시점들이 나와야만 주식시장한테는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정이 돼야만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과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지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탄핵 소추안 가결 과정들인데요. 요 파란색 선이 코스피 지수가 되겠는데요. 요 시점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표결 통과가 되는 시점, 요 시점에서부터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한 다음에
탄핵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주가가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납니다. 이 시점부터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였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 이후 상황도 좋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시점들은 두 번 다 결정이 나는 시점이잖아요. 즉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요 시점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쨌든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그 이후에는 당연히 글로벌 경기, 즉 경기 사이클에 연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이 과거에는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물론 과거와 똑같이 간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뭔가 결정이 나는 시점에서는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서는요. 연말 연초 1분기까지도 코스피는 약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12월 달에 미국의 FOMC가 끝나고 나면은요. 1월 달 가서부터는 미국의 시중금리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채권이라든가 그리고 관세 문제 때문에 우려심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 측면에서도 4분기 일부 조정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도 안 좋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이를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새로운 리더십 선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변수들이 결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제거된 다음에요. 새로운 리더십이 나올 거잖아요. 특히 재정 확대 정책을 기대를 한다는 것이죠. 재정 나라 돈을 크게 확대시키는 이러면서 경기를 살려야 되잖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 비율을 보시면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요. 어쨌든 내년 1분기 즉 3월 전후까지는 시장이 조정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이후 정치적인 변수들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가 되면서 본격적인 반등을 할 것이고 주가 역시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수의 저점이라든가 기간적인 시기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요. 외국인들 특히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번 정치 이벤트로 인해서 신용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이벤트에 대해서 무디스에서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되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끼칠 시에는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전망된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장기화로 되면 안 되고요. 빨리 끝나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치사에서는요. 작금의 정치 불확실성은 경제 및 대외 신용들을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위협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S&P사에서도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신용 등급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문제는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할 상황들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외국인들 특히 글로벌 IB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시면요. 쭉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요약을 하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 하향 사이클이 있는 상황 하에서 정치적 변수까지 덮쳤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주식이 낮은 가치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역시 한국 주식시장은 중립이었는데 이제 비중 축소로 바꾼다. 왜냐하면 이번 정치적 변수 때문에요. 하방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CLSA 쪽에서는 내년 한국 주식 비중을 줄여라. 정치 사태로 매도 시점을 앞당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클레이저 역시 정치 경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내수 회복이 지연될 것이다. 원화 약세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IB들 입장에서는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일부는 어쨌든 매도 쪽으로 치중을 하는 이런 상황인데 핵심은 뭐냐면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안 좋다고 보는 것이죠. 즉 경기 펀더멘탈이 우리나라가 안 좋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한국 주식은 별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정치적 변수까지 가세를 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일 것을 조금 앞당겨서 미리 매도 쪽으로 나가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번 사태 즉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의 시가총액
10개 종목군들의 매매 패턴을 살펴보게 되면요.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해서 삼성전자 가장 많이 팔았죠. 그리고 매수한 종목은요. SK 하이닉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 이런 기업들하고 분명히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년에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군들은 이번 기회에 좀 더 미리 팔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에 실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산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기관들은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9개 종목 전부 다 매수 우위를 보여준 모습이죠.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기금 매수가 많잖아요. 약간은 울며 겨자 먹기식의 매수가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셀트리온은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더라도 셀트리온의 모습은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이번 사태에서도 회복력이 빠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움직일 가능성이죠. 왜냐하면 지난 7월 달부터 시작됐던 다른 바이오주들의 상승세에서 셀트리온은 철저하게 외면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서름을 갚아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혼자 갈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다시 한번 박스권 내로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한편 셀트리온이 이제 연말 배당을 앞둔 시점인데요. 아마도 내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는데요. 이틀 중에 배당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현금 배당을 500원을 했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얼마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는 올해 현금 배당 플러스 주식 배당 둘 다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현금 배당은 작년의 500원에서 많게는 올해는 750원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플러스 주식 배당은 약 3%에서 많게는 5%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배당에서 주식 배당이 포함이 된다면 분명히 심리적으로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인데요. 토요일까지는 상황들을 조금 더 봐야 되잖아요. 토요일 국회 탄핵 표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상황들이 목요일, 금요일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결과에 따라서 다음 주 다시 한번 밀리면서 저점 테스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1차적인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 상승세로 다시 이어질 것이냐 이런 부분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편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이면 사실 정치적인 변수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려하시기보다는요. 긍정적인 관점으로서 상황들을 셀트리온은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